네, 그 다음 소식은 맥북 에어에 대한 팔로우업인데, 지난번, 이제, 맥북 에어가 스로틀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이제 뭐, 바로, 발표하자마자 바로 출시를 했으니 이제 몇몇 이제 사용자들이 받았을 텐데, 음. 어, 근데 뭐, 보면은, 스로틀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보드의 터보 클럭을 유지 못한단가요? 그런 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터보 클럭을 유지를 못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당연한 건데.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워낙에 단어의 열이 정의. 심해서 예. 기준 클럭조차 유지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스로틀링인데, 뭐 각자 정의하기 나름인가요? 그게 스로틀링이라는 말에 그 정의가 있나요? 닥터멀러님? 그러니까 그게 스로틀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그게 떨어지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근데 정확한 정의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뭐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예. 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비원 케노비가 한 말대로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보면 스로틀링이 틀린 건 아니네요. 예, 뭐 음. 근데 일단 그 한 가지 요즘 이제 인텔 프로세서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정하는지를 말씀드리면, TDP라는 게 있어요. 그 제품마다 TDP라는 게 보통 이제 소비 전력이랑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소비 전력이란 약간 다른 개념이고, 요거는 열 설계 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DP가 15W다. 그러면 요 CPU를 넣는 기계는 15W짜리 발열체를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쿨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스로틀링의 기준은 요 TDP를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스로틀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텔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그 부스트 클럭은 맥북 에어에 들어가는 코어 M 계열 요런 CPU까지도 부스트 클럭은 꽤 높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3GHz가 넘죠. 예. 그러니까 요 부스트 클럭으로 꾸준히 CPU가 계속 동작하면 TDP 초과예요, 바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텔이 일정 시간 타임 슬롯이라고 하나요, 그걸? 일정 타임 슬롯을 가지고 그 CPU가 그동안 얼마나 이제 전력을 소모했는지 그거를 계산해서 TDP에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전력 관리를 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하가 딱 들어왔을 때 클럭을 쫙 범프 시켰다가 그 범프된 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죠, 이 그 낮은 TDP에서. 그래서 그 낮은 TDP에 맞춰서 얘를 끌어내려요. 그거는 이 CPU 온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로틀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인텔의 전력 관리 정책상 온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스로틀링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TDP 15W짜리 CPU가 처음에 범프 쫙 이렇게 클럭이 올라갔다가 TDP에 맞춰서 클럭이 쭉 떨어져서 일정한 클럭이 계속 유지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계속 이제 로드가 걸려 있을 때 일정한 클럭이 쫙 유지되면서 안정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요 클럭마저 유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은 스로틀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예. 뭐 사실 맥북 에어에 아마 이거를 스로틀링이라고 주장하는 골자가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그 맥북 에어의 열 처리 설계 자체도 좀 기인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맥북 에어를 뜯어보면은 테어다운을 해보면 팬이랑 그 CPU, GPU가 APU가 있는 부분이랑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간접적으로 냉각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게 거기 사이에 히트싱크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고 시스템 그냥 전체의 공기 흐름을 유도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식히는 뭐 그런 식으로 냉각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맥북 에어가 쓰는 이 TDP 7W에서 10W짜리 이 CPU들은 사실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Y 제품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간단히 말해서 옛날에 그 12인치 맥북에 썼던 그 CPU의 후예이고 그거를 약간 개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높은 열에도 버틸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TDP가 조금 더 값이 좀 더 높게 책정된 이유가
그 조금 더 높은 상황, 이제 조금 더 많은 이제 전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이제 TDP를 인텔이 설정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한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자기 CPU를 사가는 이런 애플이나 뭐 델이나 뭐 이런 컴퓨터 회사들한테 TDP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TDP를 좀 높게 잡은 그 코어 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코어, 지금 이제 코어 M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게 애플이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다이렉트하게 시키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 스로틀링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사실 애플이 맥북 에어의 타겟팅 자체가 사실 뭐 이제 뭐 동영상 편집 내내 돌리고 이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결국은 좀 오피스 좀 하다가 웹서핑 좀 하다가 뭐 가끔씩 조금 그 성능이 좀 많이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4K로 본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잠깐 이제 CPU 부스트를 팍 주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그게 필요 없어지면 다시 이제 클럭 스피드 떨어뜨리고 이런 설계를 상정하고 설계한 프로세서고 애플도 그거를 상정하고 이제 맥북 에어의 전반적인 이제 이런 이제 열 처리 시스템을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플의 뭐 누군가가 물어봤더니 애플이 이거는 정상입니다라고 했대는데 아마 벌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정상인 게 맞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노리고 설계를 한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팍 부스트할 때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부분만 가정했을 때는 빅벤치였나 싱글 클럭 속도를 이제 잠깐 재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부스트 돌 동안에는 거의 i9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게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i9 쓰는 애들은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얘는 유지는 안 되지만 순간 필요하면 그 정도까지 싱글 코어의 그 클럭과 성능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네. 이게 그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랑 가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도 뭐 꼭 맥북 에어 프로 아니더라도 프로 13, 16 이제 16이죠. 음흠. 이제 그 사이에 뭐 터보 클럭은 별 차이 없는데 이거 뭐 그 상위 모델 그러니까 프로 13 예를 들어서 뭐 썬더볼트 포트 2개 있는 거랑 4개 있는 거 뭐 이런 게 도대체 뭐 어떤 그 성능 차이가 있냐, 터보 부스트 클럭 같으니까 성능 비슷한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게 TDP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프로세서 자체가 TDP가 낮으면 그 터보 부스트 그러니까 높은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능 차이가 나오는 거고 맥북 에어는 그 TDP가 상당히 낮은 프로세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다. 근데 제가 사실 요게 그 같은 프로세서를 쓰는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특출나게 더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그런 문제던가요 혹시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얘만 가지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세서 쓰는 애가 거의 없어요. 아마 애초부터 인텔이 그냥 맥북 에어 전용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커스텀으로 바꿔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프로세서를. 한번 서피스가 아마 이 비슷한 계열의 CPU 9세대를 쓰긴 쓸 거야. 근데 쿼드코어는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회사 제품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CPU를 쓰는 다른 회사 제품이랑 비교해서 뭐 클럭 유지가 더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애플이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터보 부스트 클럭을 유지 못하고 뭐 그냥 그런다는 얘기면 뭐 프로 13만큼 잘 뭐 터보 부스트 클럭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프로랑 비교하자면 13 프로랑 비교하자면 일단 펜부터 2개예요. 프로는. 그렇죠. 그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랑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제 A12Z가 대체 뭔가 이게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Z는 대체 뭐지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보니까 원래 A12X에도 그래픽 코어가 8개가 컴퓨트 유닛이 총 8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끈 채로 출하를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수율 문제로 인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A12Z가 이제 2020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을 때 개발할 때 즈음에서 이 A12X가 이제는 좀 그 수율이 안정화돼서 이제 8번째 그래픽 CU를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A12Z라는 이름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꽤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흔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그 인텔 코어 개수가 다른 CPU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코어, 6코어, 8코어 걔네들이 사실은 똑같은 다이를 공유하거든요. 네. 똑같은 다이를 공유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죽이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율이 꽤 괜찮게 나온 이제 뭐 걔네들을 이제 비싼 애로 이제 8코어짜리로 해서 예를 들면 9900K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거고. 네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라는 게 생산하다가 불량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불량이 이제 물론 완전 랜덤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랜덤하게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이 한 곳에 이렇게 랜덤하게 픽하고 불량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이를 통째로 버릴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돈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이의 해당 부분을 죽여서 안 쓰는 부분에 불량이 있는 건 괜찮으니까 해당 부분을 죽여서 하위 제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뭐 반도체 쪽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사는 CPU, GPU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AMD 쪽, 뭐 인텔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AMD 보면 죽은 코어 살리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코어 부활. 그렇죠. 예. 코어 부활이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의 네.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AMD 쪽에서 죽여놓은 코어를 강제로 소생시켜서 이제 만약에 되면은 이제 그냥 그걸 그대로 쓰는 거고 아니면 다시 죽이는 거고. 네, 그게 그 정확하게 불량이 있는 코어만 그렇게 팔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불량이 없는데 해당 라인업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비활성화시키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재수가 좋은 경우죠. 근데 그거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량이 있어서 죽은 애는 살려내는 건 못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불량이 없는데 죽여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부활하는 거죠. 혹은 불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놓었는데 알고 보니 불량이 아니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불량 검사할 때 아마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나마 여기서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건 이제 애플이 이런 걸 한 게 거의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옛날에 그 애플 TV A9? 뭐 하나 내놨을 때 그 A5 듀얼 코어인데 코어 하나 끄고 출하를 했던 적이 있긴 하죠. 근데 제 생각 그게 그냥 단순히 그게 수율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성능 맞추려는 그게 더 컸던 것 같긴 합니다만. 뭐 하여튼 그 수율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굳이 있는 코어를 없앨 이유는 없는데. 코어를 없애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굳이 멀쩡한 코어를 죽이는 것도 불편한 일이라서 그 아마 아이폰 생산하다가 그 나가리 돼서 안 된 CPU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애플이 이런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게 다 이제 중론이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뭘 이제 코어 하나 죽이고 이렇게 내놓은 적이 진짜 그 애플 TV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거의
이렇게 막 그냥 코어 그러니까 A10 뭐 예를 들어서 A11을 가지고 거기에 CPU를 붙이고 그래픽을 더 붙여서 A12X라는 걸 만든 적은 있었던. 뭐 물론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A12X의 수율 안 좋은 버전이 A10이다 이러면은 또 할 말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뭐 근데 그건 사실 그 칩 단위로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문제라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칩 다이가 더 커졌다 이러면은 이제 그 말이 틀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은 애초에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GPU 쪽에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죽을 거. 예, 그러니까 어차피 어딘가는 죽는다. 그래서 칩을 만들 때 그 원래 그 생각했던 스펙이 예를 들어 3840 코어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4000 코어가 넘게 설계를 해놓고 그 생산 중에 죽은 부분을 죽여가지고 3840에 맞춰서 내놓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어차피 수율 안 나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예, 이건 특히 거죠. 그게 결국은.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이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량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 그 빅칩, GPU 빅칩들은 엄청나게 커요, 칩이, 다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A12X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설계를 했을지도 몰라요. 미래에 이걸 A12Z로 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요렇게 해놓고 그 죽는 부분을 죽여서 최대한 수율을 높여가지고 내보내자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율이 끌어올라와서 지금 끌어올려지고 보니까 거기다 이제 뭐 새로운 그거 하는데 A13X나 뭐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든지 뭐 그런 모종 이유로 어른들의 사정이라 그러죠. 예, 뭐 그런 사정으로 뭐 그렇게 됐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뭐 진짜로 올해 말에 뭐 하나가 또 나오나라는 뭐 의심의 불을 지피기는 하는 거죠.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보면은 뭐 굳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계신다. 굳이 2020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아예 아이패드 프로를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1세대 뭐 2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올리고 싶은데 기다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뭐 그냥 뭐 2018을 사는 게 어떠냐, 좀 더 싸졌을 텐데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 요즘은 재고 땡 처리를 하려고 할 테니까 좀 싸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뭐 안드로이드와 달리 그래도 애플은 그래도 OS 지원을 오래 해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좀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려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필요하시면 지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이거는 저희 뇌피셜인데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안 되는 루머들에다가 제 뇌피셜 이렇게 섞인 그 스카스칸 그런 예상인데, 그러니까 요번 연말에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는 그 약간 정신 나간 가격일 것 같아요. 가격이 멀쩡할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오면 약 200만 원 넘는다던가?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10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예전에 아이폰 10 처음 나왔을 때 했던 마케팅이랑 비슷하게 이거는 미래의 기기다. 막 미래의 기기를 미리 맛보려면 돈을 좀 더 내야 하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미래의 가격도 예. 내야겠지. 예, 그래서 그거 인플레이션 미리 반영해서 가격을 내셔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격을 내고라도 내가 그만큼 좋은 아이패드를 갖고 싶으신 분이라면, 프로 사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좀 더 저렴한 아이패드 선택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예. 예, 정말 최고의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 돈이 얼마가 되든 갖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당장 성능만 해도 이번에 나오면 제 생각에는 A13X가 아니라 A14X를 달고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뭐 그건 그렇겠죠. 예.
예, A14X를 달고 나오면 성능이 두세 대 차이가 나는 거고,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무시무시한 뭐 미니 LED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미니 LED가 들어간다면 디스플레이에서도 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쫙 종합해서 보면 이제 정말로 이제 내가 최고의 아이패드를 돈이 비싸도 좋으니까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아이패드 프로가 제공하는 가치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거든요. 약간 에어팟 2세대랑 에어팟 프로 나왔을 때 그거랑 비슷하네요. 좀 그거 그래도 에어팟 프로도 한 2배 정도 가격이 됐으니까 그때 나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네. 네.